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는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300을 넘었고,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37만원 선을 한 번 더 두드리며 시가총액 2,142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매우 놀라운 변화지만 여기서 진짜로 봐야 할 건 따로 있어요. 다음 한 주에 삼성전자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결정적 신호 5가지가 줄지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에서 일어난 진짜 변화, 그리고 다음 한 주에 다가오는 5가지 신호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다음 한 주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처음 들으시면 이미 37만원까지 갔는데 더 갈까? 싶으실 겁니다. 다만 시장이 보는 그림은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큰 돈은 늘 다음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얼마나 더 갔나가 아니라 다음 한 주에 무엇이 결정되는가 입니다. 다음 한 주가 그동안 삼성전자에 다가온 일정 중에 가장 많은 변수가 모인 주이거든요. 오늘은 그 5가지 신호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에서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1년 만에 가격이 약 6배 가까이 오른 결과예요. 작년 같은 시기에 약 57,600원에 머물던 가격이 이번 한 주에 사상 처음으로 37만원을 두드린 모습이거든요. 1년 만에 약 6배 가까이 오른 결과는 한국 기업 역사상 매우 드문 변화입니다. 같은 시점에 시가총액이 약 2,142조 원에 도달한 모습이에요. 한국 기업 역사상 한 회사가 시가총액 2,000조 원을 넘은 사례가 매우 드물거든요. 외국인 비중도 약 47.57%로 글로벌 자금이 삼성전자를 매우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흐름이죠. 쉽게 말하면 글로벌 시각이 삼성전자에 매우 큰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한 주에 다가오는 첫 번째 신호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에 미국 마이크론 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어요. 마이크론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손에 꼽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글로벌 메모리 사이클의 진짜 신호로 해석되는 상황이거든요. 마이크론 결과가 시장 기대를 넘어선다면 삼성전자 가격에도 긍정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반대로 시장 기대를 밑돈다면 단기 출렁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마이크론은 며칠 전에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량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발표를 한 모습이었어요. 5세대 12단 제품보다 2배 빠르게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마이크론 실적이 나온다면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전체의 시각이 또 한 번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는 핀당 약 11.7GB/초 속도를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론은 약 11.0GB/초 수준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차세대 메모리를 만들어도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보다 더 빠른 제품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2027년 말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 베라루빈 울트라의 공급업체 선정에서 삼성전자의 속도 우위가 매우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분석이 있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단기 시장 점유율보다 다음 세대 경쟁력이 더 중요한 시점에 들어선 흐름이죠.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매우 강한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매우 큰 변수예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한국 선진국 지수 편입 결정이 다음 한 주 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이 그동안은 신흥국 지수에 묶여있던 흐름이었거든요. 다만 다음 한 주에 선진국 지수 편입이 결정된다면 한국 시장 전체의 평가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편입 결정 시 최대 약 75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흘러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흐름이에요. 이 자금이 어디로 가장 먼저 흘러갈까요? 답이 매우 명확합니다. 자금이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자동 배분되는 구조라서 한국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인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흘러오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결정이 삼성전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호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 신호는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서울 외환시장 24시간 시범 거래가 다음 주 안에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외환시장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매우 제한적인 구조였습니다. 24시간 거래가 시작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자유롭게 한국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편입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선진국 편입을 위해서는 외환시장 접근성이 더 열려야 한다는 요구가 그동안 있었거든요. 이번 24시간 시범 거래가 그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답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이 글로벌 자금을 받기 위한 환경을 갖춰가는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조 변화가 한
주 안에 진행된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 신호는 다음 주에서 다음 달 초로 이어지는 매우 큰 변수예요. 삼성전자 다음 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번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약 80조 원에서 100조 원 사이로 나올 가능성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흐름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인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과거 한 해 통틀어 가장 많이 벌었던 영업이익이 약 51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분기 안에 1년치 영업이익을 넘어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흐름이에요. 물론 100조 원은 시장 최고 전망이고 약 80에서 90조 원 정도가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라는 분석도 함께 있는 모습이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 기업 역사상 매우 드문 분기 실적이 만들어지는 건 분명한 흐름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조금 다른 사업부 이야기예요. 다음 달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언팩에서 공개될 제품들이 매우 흥미로워요. 새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8과 Z 플립 8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세 단으로 접히는 새로운 형태의 휴대폰까지 거론되는 흐름입니다. 세 단 폴더블은 글로벌 어떤 회사도 아직 양산하지 못한 형태예요. 만약 이 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는다면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에 새 매출 동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분위기이고요. 쉽게 말하면 다음 한 달 안에 삼성전자 아내 사업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신호가 나오는 매우 드문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매우 드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안에는 사실 5개 큰 사업부가 들어있어요.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각각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권에 있는 사업부들이거든요. 다만 지금까지는 한 사업부가 잘 되면 다른 사업부가 어려운 패턴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사업부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매우 드문 시기예요. 이게 글로벌 시각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5사업부 중에 가장 흥미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파운드리 사업부예요.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의 설계를 받아 그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부입니다. 이 사업부는 오랫동안 적자에 시달리던 곳이었어요. 다만 매우 큰 변화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 AI6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들기로 계약한 결과거든요. 규모가 약 165억 달러, 원화로 약 23조 원에 이르는 9년 계약입니다. 이 나노 공정에서 2027년 양산 예정이고요. 특히 이 칩이 슈퍼컴퓨터용 차세대 도조 칩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부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테슬라가 가장 중요한 칩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긴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 나노 공정 수율도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올해 초 약 30% 수준이던 수율이 지금은 약 40에서 50%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테슬라뿐 아니라 다른 글로벌 회사들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관심을 보이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엔비디아도 차세대 인공지능 칩 그록3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긴 결과가 있고요. 이런 변화들이 파운드리 사업부 흑자 전환 시점을 매우 빠르게 앞당기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선 결과예요. 작년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 약 40%, 마이크론 약 36%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을 처음으로 추월한 결과예요. 자율주행과 전동화 확산으로 차량 안에서 데이터 처리 수요가 폭증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메모리가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테슬라, 퀄컴, 보쉬 같은 글로벌 회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한 결과가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장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시장에서도 핵심 공급자로 떠오른 흐름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인 HBM5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먼저 선공개한 결과예요. 대만에서 진행된 컴퓨텍스 2026 행사에서 공개한 모습입니다. 특히 9세대 HBM5E에는 1D 기반의 차세대 D램을 선제 적용할 방침을 밝힌 흐름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6세대까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이미 9세대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매우 앞서가는 위치에 있다는 의미예요. 블룸버그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로 약 85만 원을 제시한 진짜 이유도 이런 다음 세대 경쟁력에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지금 가격이 약 36만 원대 후반이니까 글로벌 매체가 본 가능성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흐름 안에서도 한 가지 변수가 함께 있어요. 바로 변동성입니다. 한국 시장 변동성 지표인 V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가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며칠 전에 장중 약
24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시장이 강하게 오르고 있지만 짧은 출렁임도 매우 크게 함께 있는 분위기라는 의미예요.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단기 매매 수요가 몰리면 변동성이 더 커지는 가능성도 있어요. 금융감독원도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고요. 그래서 짧은 출렁임 안에서 매우 신중한 시각이 함께 필요한 시기예요. 다만 길게 보면 회사 실적과 글로벌 시각이 받쳐주는 흐름이라서 짧은 출렁임 안에서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다음 한 주에 시청자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단계별로 보시면 가장 또렷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첫째, 6월 24일 미국 마이크론 분기 실적 결과입니다.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둘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한국 선진국 지수 편입 결정입니다. 결정 시 최대 약 75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그중 가장 큰 비중이 삼성전자로 흘러올 가능성이 있어요. 셋째, 외국인 자금 흐름 방향이에요. 차익 실현 매도가 끝나고 다시 매수로 돌아오는지가 시장 체력의 진짜 신호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1만 시대에 다가오는 요즘 젊은 주식 투자자층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건지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도 내 주식도 볼 시간도 없고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고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버는 걸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내 계좌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 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고해봤고 자동 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 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걸 깨려면 미리 정리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이니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존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의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 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 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한 주 삼성전자가 사상 첫 37만 원을 두드렸지만 진짜 분기점은 다음 한 주에 모여 있어요. 6월 24일 마이크론 실적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결정이 삼성전자의 다음 그림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 초 잠정 실적 발표와 7월 갤럭시 언패까지 줄지어 다가오는 매우 드문 시기이고요. 길게 보면 삼성전자 안에 5사업부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매우 드문 시기에 들어선 흐름입니다. 다만 매우 빠른 상승 속도와 사상 최고 변동성이 함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